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25일입니다. 네, 성탄절인데요. 이런 편안한 이 시간 보내시려 생각합니다. 오늘은 올해가 마무리가 돼가죠. 그래서 올 한 해 주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뉴스,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특히 동포 언론이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이제 동포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재외동포 신문하고요. 이 월드 코리안 신문이 올해 뽑은 10대 뉴스를 게재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뉴스들을 뽑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외동포 신문이 제2대 재외동포 총장으로 이성덕 상덕 청장 취임 올해 첫 번째 주요 뉴스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반면에 이 월드 코리안 신문은 한국계 최초로 미 상원 의원 앤디 김 당선이 됐다는 소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소식 내용을 좀 중추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드 코리아 신문이 찍은 그 한국계 최초 미 상원 의원의 앤디 김 당선이 됐다는 소식. 먼저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미국의 이제 정치 체계를 좀 이해를 먼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로마 공화정을 본딴 이 대통령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원제, 상원, 또 하원 의원 제도를 갖고 있죠. 먼저 이 상원을 보면은 시네이터, 원로라는 의미인데, 이 미국이 각 주 52개 주인가요? 2명씩 이렇게 배정이 돼서 총 한 10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6년이고요.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견임을 합니다. 그 하원 같은 경우는 미국 국민들의 대표 기관이라고 하면은 상원은 주 정부와 주 의회의 대표 기관이다. 이렇게 특징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원의 권한을 볼까요? 군대의 파병, 해외로 파병하는 것,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또 위국 이 조약에 대한 승인, 또 계엄 선포, 이런 범국가적으로 이 신속을 요하는 권한을 모두 이 상원에게만 있다. 상당히 파워가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 하원 의원보다 훨씬 권위와 희소성이 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상원의 주요 의제가 전국적인 혹은 국제적인 정치 문제 때문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미국의 주요 법안, 정책에 가장 많이 관련되는 자리가 상원의원이다. 그리고 미국 각 주의 주지사와 함께 4년마다 주목받는 미국 대선주자로 꾸준히 거론되는 지위를 가진 자리이기도 하다. 옛날에 존 F 케네디, 바락 오바마가 대표적인 이 상원의원 출신이라는 거죠. 자, 월드 코리안 신문을 한번 볼까요? 네, 월드 코리안 신문. 세계 최초로 상원 의원 앤디 김이 당선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죠. 11월 5일 현지 시간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국 연방 상원 하원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 후보가 상대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다.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것은 처음이다. 앤디 김에 대한 소개도 나옵니다. 유전공학자와 간호사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앤디 김은 보스턴에서 자랐고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라크 전문가로 발탁됐고 2021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의 전략 참모로 일을 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 2월까지는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라크 담당 보좌관으로 일을 했다. 그리고 앤디 김은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처음으로 하원 의원이 됐고 그 뒤 두 번 더 역임을 했다. 한편 같은 날 치러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미국 한인인 영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데이비드 민 의원도 당선이 됐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37지구에 도전한 최석호 후보는 4선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 됐다. 이번엔 이제 앤디 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상원의원에 이렇게 한국계 미국인이 이렇게 됐다는 거, 이 상당한 의미가 있고, 앞으로 그죠, 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런 주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자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 코리안 뉴스에서는 바로 앤디 김이 한국계 최초로 미국의 상원 의원에 당선됐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외동포 신문은 이 다섯 번째 재외동포 신문은 저는 다섯 번째 주요 뉴스로 앤디 김이 연방 상원의원 당선 소식을 뽑았는데요. 이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 120여 년 미주 이민사의 새 장을 열었다. 이렇게 그냥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의미를 주었고, 그 미주 동포 사회에서 향후 한인 혈통의 미국 대통령을 배출해야 한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래서 앤디 김의 미 연방 상원 입성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재외동포 신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외동포 신문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상덕 청장 취임 소식을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뽑았습니다. 이 재외동포청 설립 1주년을 지난 한 달 뒤 초대 이 재외동포청장이 갑자기 경질이 됐죠. 그래서 왜 갑자기 청장이 1년 정도 이렇게 했다가 막 갑자기 바뀌었냐. 그래서 그 이유를 둘러싸고 이 재외동포 사회에서도 논란이 분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기철 이 초대 청장의 이제 바통을 이어서 이상덕 이전 재외동포 청장이 이제는 이어받게 됐는데, 아마 재외동포 신문이 이렇게 이상덕 청장 제2대 청장으로 이렇게 취임한 거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주요 뉴스로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거. 나름대로 이상덕 청장에 대한 그 후한 점수 또는 뭐 기대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덕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표면상으로는 재외동포의 숫자가 점점 감소 추세라고 하면서 해외 거주 재외동포는 줄고 있으나 재외동포의 국내 유입이 늘면서 이에 따른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국내 동포에 대한 관심도를 상당히 표명을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동포 사회가 성숙해 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되어 온 동포들에 대한 보살핌도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 취임 5개월 정도가 됐죠. 이상덕 청장 취임 이후 재외동포청은 여러 가지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 동포 사회는 이 청장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재외동포 사회와 소통하는 가운데 원폭 피해자, 고려인 동포 등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동포들을 보듬고자 하는 태도에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 아울러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모국의 경제 파이를 키우는데 적극 활용하자는 실용적 접근도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동포 전문가들을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으로 구성을 해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컨설팅 등 역할을 담당케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난 12월 6일 재외동포청이 주최한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 학계 시민단체와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인력난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 문제의 실마리를 국내 거주 동포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돋보인다. 재외동포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이상덕 제2대 청장으로 취임한 것을 올해의 뉴스 탑으로 뽑은 이 재외동포 신문의 기사였습니다. 다음이 두 번째 주요 뉴스 월드 코리안 신문은 한국계 교토 국제고 일본 고시엔 야구 대회에서 우승한 소식을 뽑았고요. 재외동포 신문은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 옥타 비엔나 엑스포 이 성공적 개최 소식을 뽑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월드 코리안 신문의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계 교토 국제고 일본 고시엔 야구대에서 우승. 네, 지난 8월 23일 일본 효고현 한신 고시엔 야구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여름에는 고른인 고시엔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1 한국계 학교인 교토 국제고가 2대1로 도쿄 간토 다이치고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 고시엔 야구대회 106년 역사를 통틀어 한국계 학교가 우승한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일본 전국 4,300여 개의 고교 야구부 가운데 49개 팀만이 참가하는 고시엔 대회는 일본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고교 야구 대회이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토 국제고가 어떤 학교이냐? 네, 요거를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947년도에는 교토 이 조선중학으로 이 개교를 했다고 합니다. 교토 조선중학. 네, 1947년도에요. 해방 이후에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된 거죠. 그리고 1958년도에는 교토 한국중학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가 2004년도에 현재의 이름 교토 국제 중고등학교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수가 한 13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130명 정도 되는 학교가 이 중학교는 한 2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100여 명 정도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이번에 야구대에서 10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고시엔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대에서 이 한국계 학교가 이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아주 크나큰 이 자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는 팀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 교가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 교토 국제 고등학교 교가가 이런 내용입니다. 볼까요? 이거 교가 내용. 네, 교가가 이런 내용입니다. 1절하고 4절까지 있는데 1절만 보면은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대화 땅. 네,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닿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네, 그리고 2절은 서해를 울리도록 또다 자유의 종은 자주의 정신으로 손을 잡고 자치의 깃발 밑에 씩씩하고 명랑하다 우리 학원. 뭐 이런 그 교가가 시작되는데 우승을 하게 되면 이 교가를 이제 한국어로 부른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이게 지금 서울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 교토 국제고 우승에 혐하는 일부일 뿐. 일본인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이런 반응들을 좀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우승한 학교의 교가를 부르는 고시엔의 전통에 따라서 이 교토 국제고 선수들이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일본의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이렇게 시작되는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 이게 일본 방송을 통해서도 전국에 이 생중계가 됐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여기에서 그냥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고 또 일본의 이제는 일부 우익 성향 시민들 이 교토의 수치다라고 하면서 한국어 교가 웬 말이냐 이런 반응들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 차별적인 발언을 그만둬야 한다는 분위기도 강하게 일었다고 하고요. 또 니시와키 다카토시 교토부지사는 이 인터넷상에서 이 교토 국제고에 대한 차별적인 글이 여러 개 있었다. 그러나 관리자 등에 의해서 삭제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 우익 성향이던 후루야 스네이라 시사평론가는 기독교계 학교의 교가가 종교를 연상하게 해도 항의는 없었다.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추악한 반응을 보이거나 차별하는 것을 고교 야구에서 행하는 것은 엄하게 비난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왔다. 이런 소식. 네, 어쨌든 이 교토 국제고의 우승 소식. 네, 뭐 일본 사회에도 상당히 뭐 이렇게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국어가 언론 교가가 울려 퍼지는 거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 여러 반응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참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우수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 네, 의미 있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드코리아 신문이
네, 두 번째로 요 한국계 교토국제고 고시엔 한국 그러니까 야구대에서 우승을 했다는 소식 이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 옥타죠. 이 비엔나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이렇게 또 재외동포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재외동포 신문. 네, 세계 한인무역협회 비엔나 성공적 개최. 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제28차 세계 한인 경제인대회 겸 비엔나 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를 해서 국내외적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이 43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월드 옥타 역사상 유럽에서 개최한 건 첫 대규모 행사이자 최초로 한국 상품 박람회를 열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상품들을 까다롭게 알려진 유럽 시장의 성적으로 선보였다. 월드 옥타에는 중국 동포들도 많이 참여하죠. 뭐 일본에도 치바 지부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우리 조선족 이 기업인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월드 옥타, 뭐 청도도 이제 조선족 기업인들이 주축해서 활동하고, 연길에도 이제 월드 옥타가 있고, 뭐 북경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진출한 한국인과 이 조선족 기업인들이 또 같이 어울리는 그런 마당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처음 유럽에서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렇게 이 비엔나 엑스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소식을 재외동포 신문이 두 번째로 주요 뉴스로 이렇게 뽑았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동포 언론이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세 번째 뉴스를 볼까요? 월드코리아 신문은 제1민단 3년 만에 정상화된 통합선거로 분규를 해결했다는 소식을 뽑았고요. 재외동포 신문은 고상구 제2대 세계 한인 총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소식을 뽑았습니다. 제1민단, 네, 8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30만 명에 넘는 단원을 유보한 제1동포의 아주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중앙단장 선거를 둘러싸고 좀 내용을 빚었었는데요. 이어 중앙단장과 중앙의장 이 독단적인 운영으로 이 마찰이 그냥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12월 동경에서 임시 중앙대회를 개최해서 이제는 중앙단장과 박한순 중앙의장을 전격 탄핵하는 사태로까지 해서 이 분규 내용이 심화되었었는데요. 지난 2월 28일 네, 일본 동경에서 한국 중앙회관에서 제56회 정기 중앙대회를 열고 민단 중앙 3기관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만에 이 정상화기를 찾게 되었다. 네, 월드 코리안 뉴스가 이 보도를 했는데, 뭐 김희중 시민단장, 그 엄태수 심중앙회장, 네, 이렇게 나란히 해서 이렇게 3년간의 내용을 딛고 이렇게 이제는 선출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외동포 신문은 고상구 제2대 세계 한인연합회 회장이 됐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고상구 회장.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전 세계 370여 개의 한인회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제대 회장이 고상구 베트남 KNK 트레이딩 회장이 지난 10월 4일 취임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뽑았고요. 네 번째는 재외동포 신문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내년 4월 미국 애틀랜트에서 개최가 확정이 됐다는 소식을 네 번째 소식으로 뽑고 있고, 월드 코리안 신문은 재외동포 인증센터 출범 소식과 함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쉬워졌다라는 내용을 뽑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한번 볼까요? 네, 월드 뉴스. 네, 재외동포 신문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내년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가 확정이 된다. 자, 재외동포청은 전신이 세계 한상대회인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개최 시기를 한인의 달인 10월에서 4월로 앞당겨서
제23차 대회를 새해 4월 17일에서 20일 미국 애틀랜타 게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 그래서 4월에 열리는 처음이고, 그리고 행사명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바꿔서 제20차 대회를 지난 2023년 해외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최초로 개최한 데 이어서 해외에서 두 번째로 여는 행사이다. 이 소식을 월드 코리아 신문은 다섯 번째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이 내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미국서 4월에 다시 개최를 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월드 코리아 신문에 전하는 소식을 들어보면은 당초 내년 대회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은 지난해 10월 개최 운영회 의해서 이 중국 개최를 취소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내년 4월 달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원래는 내년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됐는데,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개최를 취소를 하고 내년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를 하겠다라는 소식, 이렇게 월드 코리안 뉴스가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 코리안 신문이 재외동포 인증센터 출범,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쉬워졌다라는 소식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국내 동포 인증센터 출범,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쉬워졌다. 이거 보니까 이 한국에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 국민들도 쉽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11월 28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와 함께 재외동포 인증센터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먼저 재외 공간을 방문을 해서 공동 금융 인증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 자신의 국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은행과 거래해온 사람들을 비롯해서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했던 재외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다달이 국내 휴대전화 비용을 내야 했다. 그러나 재외동포 인증센터 서비스는 아직 시범으로 운영이 된다. 우리 정부는 내년에 정식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재외 국민들에게 전자정부, 전자금융, 비대면 의료, 온라인 교육, 온라인 쇼핑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재외 국민인 경우 쉽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재외 공간을 통해서 어쨌든 학위를 받아야 됐던 그런 절차가 이제는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변경이 됐다. 그래서 좀 많이 수월해졌다는 거를 그 월드 코리안 신문은 네 번째 올해 뉴스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에 이제 올해 10대 뉴스 쭉 보니까 월드 코리안 신문 일곱 번째 SF 한인회관 $100만 들여서 재개관했다는 소식. 민주평통 유라시아 지역대회 계엄 사태로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소식 8번째로 뽑았고요. 미국 최대 한글학교인 업체인 낙스 내용을 겪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제22대 총선에 재외국민이 9만 명이 참여했다는 소식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신문은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6번째로 뽑았고요. 또 러시아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올해가 160주년의 해였죠. 그 프로그램 소식을 했고 2025, 2026년 인천 방문회 해 선포를 했다. 그리고 한국하고 쿠바 이 수교, 한국하고 쿠바 내년 3월 달에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K푸드 열풍 이런 것들을 뽑았습니다. 쿠바는 좀 북한하고 계속 수교를 맺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국하고도 수교를 맺게 된 그런
아주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후마 하윈인에도 내년에 3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됐다. 이런 소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동포 언론이 뽑은 올해의 10대 뉴스,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동포세계신문도 올해 한번 좀 이렇게 뒤돌아보고요. 주요, 특히 이런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주요 관심을 가졌던 10대 뉴스를 한번 순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장 김용필이었습니다.